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엔진? 변속기? 튼튼한 차대? 아니면 끝내주는 지오메트리? 사람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타이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이어의 역할은 크게 엔진의 구동력 또는 브레이크 사용 시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하여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잘 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타이어는 자동차 주행 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완충작용을 하며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동차의 운동은 타이어의 접지 면적, 즉 컨택트 패치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타이어 내부에 도는 모양의 고무 튜브를 넣고 공기를 주입해 사용했지만 현재는 타이어 자체에서 공기를 유지하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외형은 크게 트레드, 사이드월, 숄더, 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레드는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노면과 접촉해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트레드가 타이어의 수명을 좌우함과 동시에 내마모성, 접지력의 균형에 따라 소재가 결정됩니다. 타이어는 용도에 따라 사계절용 타이어, 서머 타이어, 윈터 타이어,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로 나뉩니다. 용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트레드입니다. 트레드의 재질과 패턴에 따라 타이어의 성격이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트레드가 마모되면 원래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타이어로 변해버립니다. 간혹 레이싱 타이어인 슬릭 타이어에는 트레드 패턴 자체가 없는 것처럼 트레드가 마모되어도 노면이 젖어 있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타이어의 바디와 트레드 재질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고성능 타이어일수록 재료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납니다. 따라서 트레드가 소모된 타이어는 슬릭 타이어처럼 마른 노면에서 접지 면적이 늘어나 주행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동력이 저하되고 제동력, 코너링 포스도 극명하게 떨어집니다. 이는 사계절, 윈터 등 다른 성격의 타이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배수 기능을 하는 패턴이 없어져 비 오는 날 수막 현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타이어는 트레드 1.6mm 두께까지가 마모 한계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타이어의 트레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신의 타이어가 항상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것은 안전운전에서 가장 기본 수칙입니다. 트레드와 사이드월을 이어주는 부분으로 물성이 살아나는 고무를 연결하는 부분을 숄더라고 합니다. 트레드는 노면과 직접 마찰을 하고 차량의 하중을 받아내는 부분이기에 펑크가 나더라도 속칭 지렁이라는 재료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선행 시 횡력에 강한 영향을 받는 숄더 부분부터는 펑크 수리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월입니다. 사이드월은 위아래로 신축하면서 노면에서 전해지는 충격을 완충시켜줍니다. 사이드월의 높이는 타이어 재원에서 편평률로 결정됩니다. 편평률은 타이어 폭에 대한 비율로 보통 35에서 82%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편평률이 낮을수록 숄더의 단면이 각지고 접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접지 면적이 늘어나면 타이어는 구동력과 제동력 면에서 유리해집니다. 선회할 때 관성에 의해 횡력이 가해지면 타이어가 변형되면서 일부분이 떠올라 접지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잦은 변형은 타이어의 온도를 높여 노면과의 고른 마찰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스포츠형 자동차는 편평률이 낮은 타이어를 기본 장착합니다.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저편평률 타이어는 노면의 진동을 잘 흡수하지 못해 승차감이 좋지 못한 원인이 됩니다. 주행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넓은 폭의 타이어 대부분이 낮은 편평률을 갖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포츠 주행과 관계없이 직경이 큰 휠로 자동차를 멋스럽게 꾸미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장착할 수 있는 타이어의 규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정과 다른 타이어의 폭과 편평비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타이어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강화 부품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비드는 필러와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러는 휠과 접촉하는 부분의 강성을 보강해주고
비드 와이어는 휠과 타이어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카스 코드는 타이어의 기본 골격으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철 등을 섞은 합성 섬유와 고무로 만든 층이 겹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타이어의 뼈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레드 안쪽에는 카카스 코드를 보호하기 위해 스틸이나 합성 섬유로 만든 벨트가 추가됩니다. 타이어에서 물속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공기압입니다. 타이어는 공기압으로 외형을 유지합니다. 차종마다 적정 공기압은 정해져 있습니다. 적정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타이어의 본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트러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압이 규정보다 높을 경우 노면과 접촉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승차감, 코너링 성능이 나빠집니다. 자동차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접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공기압이 적정치보다 낮으면 타이어의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나 구름 저항이 커지고 연비가 나빠집니다. 공기압 수치가 크게 낮을 경우 타이어 중앙이 움푹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구동력, 제동력은 물론 선행시 횡력을 제대로 버티지 못해 자동차 거동이 매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구름 저항이 크면 발열량도 증가합니다. 고무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축을 잘합니다. 따라서 공기압이 낮아 잦은 변형으로 타이어 접지면 온도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고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도 전에 다시 변형이 발생하여 바깥 부분이 물결을 치는 듯한 모습의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 타이어 파열로 운전자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기압이 낮을 경우 트레드 패턴도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 배수 능력이 떨어지며 수막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압은 자동차에 규정되어 있는 수치를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 중의 산소 분자는 고무 분자의 틈새를 빠져나갈 수 있어 적정 공기압을 맞춰 놓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기압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막을 목적으로 타이어 안을 질소로 채우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적정 공기압 표시는 운전석 도어를 열면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메탈 스티커 형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타이어 업계는 소재의 혁신을 이루어 성능 면에서 극적인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타이어 업계에서 숙명이라고 불리웠던 고무 재질과 실리카의 친화성 문제를 해결했으며 고무 재료에 대해 지속 가능한 분산성 향상제를 이용해 뛰어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타이어 업계의 숙명을 현실화시켜준 주인공은 세제 업계의 계면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타이어 업계는 이 기술을 응용해 고무 재료에 잘 융화되지 않은 실리카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도 응어리가 생기지 않고 이상적으로 분산 배합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최근 출시되는 타이어들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메커니즘의 특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제온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성능 엔진이라도 스포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가 막힌 지오메트리를 구현했더라도 노면과 접촉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타이어가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차의 거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내 차의 타이어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